백종원 대표님도 울고 저희 제작진도 울고 모두가 울컥했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제작진이 여름 특집 긴급 점검을 마친 가운데 이대 백반집의 충격적인 결과에 대한 촬영 비화를 밝혔다. 7일 밤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하 골목식당에서는 여름 특집 긴급 점검 마지막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에 이대 백반집, 배우 김민규가 연 쌀국수집, 포방터 시장 홍탁집과 돈가스집의 근황이 소개됐다. 그 중에서도 이대 백반집은 충격의 연속이었다. 골목식당을 통해 받은 메뉴들은 변질됐고 백종원과 상의하지 않은 내용을 백종원이 가르쳐준 메뉴로 팔고 있었다. 이대 편의 경우 골목식당 첫 번째 시리즈로 각광받았던 더 초심을 잃고 거짓말까지 하는 이대 백반집의 모습에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는 눈물까지 보였다. 이에 골목식당을 연출하는 정우진 PD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우진 PD는 8일 OSN과의 통화에서 여름 특집을 기획한 게 지난 솔루션이 지켜지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기획을 한 건데 저희 예상을 벗어나는 케이스들이 몇 차례 나왔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포방터 시장 돈가스집 이사 문제도 그렇고 이대 앞 백반집 분위기도 그랬다며 일례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대 앞 백반집에서는 백종원 대표가 눈물을 글썽이신 것 때문에 촬영하던 스태프들도 놀랐다. 같이 울었던 스태프들이 꽤 많다. 저희 모두 다 많이 깜짝 놀라서 모두 다 울컥했다. MC 김성주 형이나 배우 정인선 씨도 많이 놀랐다고 밝혔다. 아무래도 이대는 골목식당이 출발한 첫 번째 골목이지 않나라고 강조한 정우진 PD는 그래서 그런지 백종원 대표님도 울고 제작진도 울고 모두 울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충격이 컸던 만큼 배신감도 컸을 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종원 대표와 골목식당 제작진은 이대 백반집에 한 번 더 믿음을 갖고 솔루션 기회를 제공했다. 이에 정우진 PD는 제작진도 식당 위치 바뀐 건 최근에 알았다. 그런데 백종원 대표님이 따로 직원들을 통해 재교육만 6번을 했다. 저희끼리는 암행어사라고 하는데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계속 하신 거다. 저희는 재교육을 잘 모른다. 다녀오고 알려주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골목식당에 출연한 식당들에 대한 백종원 대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전했다. 그는 백종원 대표님 본인도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 다른 프로그램처럼 하지 않는다고 늘 말하신다. 그래서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신다고 웃으며 그런데도 암행어사를 따로 파견하시고 대단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이대 백반집에 다시 기회를 주신 것도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 때문인 것 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제작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 말고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우진 PD는 그렇다고 골목식당이 식당들을 바꿀 수 있을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모르겠다. 그렇지만 어제 7일 방송 말미에도 나왔듯 포방터 돈가스집 이사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게 마침표로 끝난 게 아니다. 저희 긴급점검이 여름 특집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겨울에도 비슷한 특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때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셨지만 이번에 못 본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것이라며 긴급점검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골목식당은 이번 여름 특집을 끝으로 다시 골목 상권에 대한 솔루션을 이어간다. 정우진 PD는 저희가 앞서 경상도 거제, 전라도 여수, 충청도 서산, 강원도 원주에서 전국 투어를 찍고 오랜만에 수도권으로 왔다. 이번엔 부천 대학로다. 여름 특집을 하면서 식당들뿐만 아니라
저희 제작진도 초심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전국 투어를 5에서 6개월 갔고 오랜만에 수도권에 왔으니 다시 한번 백종원 대표님과 진정성을 갖고 잘 해보겠다며 웃었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손님에 대한 무서움을 드러냈다. 과거 SBS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서 백종원은 맛있는 음식과 저렴한 가격이 내 신조다. 무조건 손님이 갑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백종원은 그러다 보니 자존심에 상처 입은 적이 많았다. 심지어 손님에게 따귀도 맞아본 적이 있다. 특히 낮술 먹는 사람이 무섭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21일 백종원이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백종원 측은 심층 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조사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3월 2일 방송된 KBS ETV 대화의 희열에서는 백종원이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백종원은 홍탁집과 연락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 오늘 아침에도 했다. 지금 단계에선 사실 누가 먼저 그만하자 해야 하긴 하는데라고 답했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연락하느라 아침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출근했습니다. 닭을 삶습니다까지 다 보낸다. 손님이 얼마나 오고 등도 다 얘기한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연락을 그만해도 된다고 내 입으로 말하기가 그렇다. 장사하면서 제일 힘든 게 외로움이다. 뭐든 나 혼자 결정을 해야 한다. 누가 옆에서 지켜봐 준다는 게 힘이 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답니다. 한편 방송에서 홍탁집 아들이 벌인 중국 사업에 대해 뚜렷이 밝혀진 내용은 없었으며 여러 추측이 난무한 바가 있죠. 예전 SBS 골목 식당에 출연해 백종원 씨 솔루션을 거부했던 필동 멸치국수집 근황이 공개됐다. 필동 멸치국수집 사장 이은수 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필동 멸치국수 결국 문 닫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이 씨는 멸치국수 집 문을 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열심히 했다며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은수 씨는 가게 확장 이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상을 찍고 있던 이가 빚이 70%라고 말하자 이 씨는 빚은 빚이고 열심히 벌면 된다며 꼭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했다. 이 씨는 현 상황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충무로에서 쌈밥집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가게를 옮기고 싶었던 공간이 있었는데 다른 가게가 들어와 이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은수 씨는 이번에 멸치국수집을 이전하는 곳이 과거 쌈밥집을 하다 들어가고 싶었던 공간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17년을 돌아서 저희 것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은수 씨는 어느 정도 목표액을 찍으면 그때부터는 진짜 맛있는 밥집을 꼭 차려준다고 오빠에게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이 씨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먹어보지 못한 생선구이를 대접하고 싶다. 모든 분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밥집 하나 만드는 게 제 소원이라고 말했다. 이은수 씨는 많은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 씨는 방송국 백종원 씨, 동네 분들에게 고맙다라고 말했다. 이 씨는 새로운 멸치국수집을 8월부터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필동 멸치국집은 지난해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했다. 국수집 사장은 백종원 씨 솔루션을 거부했다. 비판을 받은 적도 있지만 뚝심으로 장사를 이어가며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았다. 요리연구가 겸 CEO 백종원의 막내딸 세은이와 즐거운 한 대를 보냈다. 백종원의 아내인 배우 소유진은 2일 자신의 SNS에 아빠랑 깎아 타임이라는 글과 함께 한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백종원은 막내딸 세은이와 함께 간식을 먹고 있다. 애교 넘치는 세은이는 아빠 백종원의 입에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이를 너무나 귀엽다는 듯 쳐다보고 있는 백종원. 두 부녀의 모습이 사랑스럽다. 한편 소유진은 백종원과 지난 2013년 결혼했으며 슬아의 아들 용희군, 딸 서현 양, 딸 세은 양을 두고 있다. SBS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 여름 특집으로 한 재점검은 일종의 보너스 성격이 아니었을까. 이를테면 포방터 시장의 홍탁집 같은 경우 진짜로 지금도 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러 왔지만 사실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사장님의 면면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백종원은 그래서 홍탁집 사장님의 건강까지 걱정했고 헬스클럽을 끊어서 인증샷을 보내라는 훈훈한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게다가 백종원은 이번 재점검을 통해 여름 장사를 위한 솔루션을 추가해주기도 했다. 닭곰탕이 아무래도 여름에는 더워서 찾는 분들이 줄었다는 홍탁집에 백종원은 여름 메뉴로 초계탕 레시피를 전수해줬다. 시청자들도 개과천선해 열심히 살아가는 홍탁집 사장님을 응원하는 터라 백종원의 새 레시피 전수가 기분 좋은 일이 될 수 있었다. 또 백종원은 성내동 분식집에도 신메뉴인 비빔국수 레시피를 알려줬다. 비빔국수를 먹어본 김성주와 정인선은 그 맛에 감탄했다. 백종원은 내가 불편하면 손님들이 좋아한다는 조언도 해주었다. 분식집 사장님은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왔지만 재점검을 통해 초심을 다잡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2대 백반집을 찾아가는 백종원과 김성주, 정인선의 마음은 무거워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SNS상으로 올라온 2대 백반집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이다. 음식이 짜다거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악평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백종원은 1년 반 동안 6번 정도의 점검을 했다며 그 참담한 결과를 알려줬다. 양이 들쑥날쑥하고 소스가 줄었고 대량으로 조리한 후 퍼주고 있다는 등의 보고서 내용은 모두를 씁쓸하게 만들었다. 2대 백반집의 맛을 점검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동원해 찾은 요원들은 다들 고개를 가로저었다. 순두부찌개가 너무 맵다는 이야기를 하자 사장은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해명을 늘어놓았다. 백 대표 음식 많이 안 먹어봤지? 백 대표 음식이 맛이 다 강하다. 다 약간 맵고 짜고 달다. 지금은 원래 알려준 것보다 더 맛있어졌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거짓말까지 했다. 새로운 레시피로 추가된 김치찌개와 백숙이 백종원이 자문해줘서 개발한 것이라고 했고 모든 레시피가 백종원이 가르쳐준 것이라 다르게 하면 금방 전화 온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이미 초심과 멀어져 애초에 맛을 내지 못하는 음식들을 내놓고 있었지만 백종원이라는 이름을 계속 팔아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 사실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 출연했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관심을 받는 이유가 된다. 그만큼 이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포방터 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없던 상권이 살아나기도 하지 않았던가. 백종원의 공도 크고 방송의 힘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일종의 혜택을 받는 입장이라면 애초에 그들이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었던가를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그대 일을 위해서라도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2대 백반집은 초심을 버리고도 심지어 백종원이라는 이름을 팔아 장사를 하고 있었다. 백종원으로서는 참담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것은 시청자들도 허탈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다음 주 예고편에 슬쩍 들어가 있는 저도 사명감을 갖고 일한다는 백종원의 목소리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